안녕하세요, 정과입니다. 오늘은 제가 청약에 당첨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청약에 당첨된 아파트에 들어와 있고 어떻게 해서 당첨이 됐고 이런 걸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경기도권에 있는 아파트 당첨이 됐고요. 이 아파트 가격은 3억 3천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는 공공 분양 아파트예요. 이제 아파트가 민간 분양이 있고 공공 분양이 있는데, 공공 분양은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LH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하고, 나머지 민간 분양 아파트는 뭐 자이라든지 레미안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죠. 브랜드 아파트들, 이런 것들이 민간 아파트다. 당연히 민간 아파트가 들어가기 더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나마 들어가기 좀 쉬운 공공 분양 아파트를 청약을 했고, 추첨이 아닌 가점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제 33살인데 2021년에 당첨이 됐기 때문에 31살에 당첨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실 제 나이 때 청약이 되려면은 뭐 추첨제에 들어가서 추첨을 당첨되거나 아니면 결혼을 해서 신혼부부면은 가능성이 있고 그런 건데, 제 나이 때는 사실 가점으로 들어가기는 조금 힘든데 제가 어떻게 운이 좋아가지고 들어가게 된 거고요. 제가 들어가는 LH 공공분양 아파트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LH 임대 아파트, 그러니까 뭐 10년 20년 살고 나오는 아파트가 아니라 다른 아파트랑 똑같이 3억을 내고 신축 아파트를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 당첨이 된 이유는 당연히 청약통장이 있기 때문에 당첨이 된 거고, 제 가점은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제가 청약통장이 납입 인정 회차가 79회고 납입 인정 금액이 614만원 이렇게 인정 금액이 들어왔어요. 그래도 납입 인정 회차가 79회이기 때문에 한 6년 정도 부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요 청약통장은 고등학교 때 만들어서 2만원씩 내다가 중간에 안 냈어요. 그리고 20대 후반쯤 와가지고 돈을 한 3, 400 정도 한 번에 넣어서 납입 인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청약통장 만드시고 매달 10만원씩 넣으라고 하잖아요. 2만원씩 넣지 말고. 그래야지 공공분양 같은 거 할 때 조금 더 유리하기 때문에 청약통장이 있으신 분들은 꼭 10만원씩 넣으시고요. 만약에 내가 10만원씩 넣기가 힘들다 그러면은 그냥 넣지 마세요. 그러면 저처럼 나중에 그냥 한꺼번에 몇백만원씩 넣을 때 그거를 10만원씩 쪼개서 넣은 걸로 인정을 해준다, 뭐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가점이 낮은데 당첨이 됐고, 당첨된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제가 들어가는 아파트가 청약을 할 때 그 다음 달에 역세권 아파트가 청약이 일정이 잡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다들 요 아파트를 노리기 때문에 저는 제가 요 아파트는 당첨이 절대 안 될 거라고 생각했고, 경쟁률이 조금 떨어지는 공공분양 아파트를 넣었고요. 경쟁률은 제가 알기로는 1.5대 1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청약을 넣고 나서 당첨이 바로 된 게 아니라 예비 한 250번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제 대학 들어갈 때도 예비 1번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저도 예비 250번 정도를 받은 거예요. 저도 이때 청약이 예비로도 처음 당첨된 거라서 250번이면 당연히 안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냥 있었는데, 이제 청약에 당첨되고 아니면 또 예비로 같이 당첨되면은 또 서류를 가서 내야 돼요. 분양 사무실 같은 데 가가지고. 저처럼 뒷번호 때 예비 분들은 안 넣죠. 왜냐면은 될 확률이 없으니까. 근데 저는 그래도 지금 처음으로 예비라도 당첨됐으니까 한번 가서 청약 신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알아보자, 요런 느낌으로다가, 당연히 안 될 줄 알았지만 가서 모델하우스도 한번 구경하고 이제 서류 같은 것도 한번 준비해서 내보려고 가서 예비를 냈어요. 그런데 당첨이 된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예비가 많이 빠졌나 제가 알아보니까, 공공 분양 아파트가 소득이 적은 분들이 당첨이 되는 거거든요. 저희 아파트가 이제 그때는 약간 청약 붐이라서 전국에서 다 청약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청약을 많이 하셨는데 그분들이 소득으로 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결국에는. 왜냐면 LH 아파트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득이 많은 분들은 당첨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뭐 부동산 소득 해가지고 2억 이상이면은 다 탈락이고요. 그리고 뭐 그런 거 있죠. 소득 120%, 뭐 100%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소득 때문에 다 잘렸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들은 바로는 예비가 500번까지 빠졌다, 요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당첨이 되는 거였죠. 결국에는 예비가 500번까지 빠졌으니까. 근데 저는 어쨌든 소득이 적기 때문에 소득은 보지도 않았어요. 제가 거의 뭐 기초생활수급자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소득은 걸릴 게 없겠지 하고 했는데, 소득에 걸려서 떨어지는 분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비 500번까지 빠졌다, 그렇게 해서 제가 당첨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당첨되고 나면은 중요한 게 또 돈이죠. 이게 제가 말했죠. 돈이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아파트인데, 그러면 그 3억짜리 아파트를 어떻게 들어가냐, 또 그게 문제죠. 이제 계약을 할 때 3억의 10%인 3천만 원을 일단 냅니다. 3천만 원을 내고, 그리고 이제 중도금 대출을 받고 그 다음에 디임도 대출 뭐 이런 걸 받아가지고 아파트 값을 내는 거죠.
결국엔 다 대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계약금 3천만 원은 냈어요. 3천만 원은 어쨌든 모아놓은 돈이 있기 때문에 3천만 원 냈고, 중도금도 대출 받아가지고 제가 2021년에 당첨됐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이 동안 또 텀이 있잖아요. 그때 동안은 또 중도금 대출을 일단 1억 정도 받았고, 이자는 4%인가 5%인가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에 5, 60만 원 정도 냈습니다, 이자로만. 어쨌든 그렇게 중도금 대출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결국에는 제 돈 들어간 거는 7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딱 7천만 원 들어갔고, 7천만 원 어쨌든 제가 나이가 33인데 열심히 모아둔 돈은 있고 다 들어갔고요. 지금은 돈이 하나도 없어요. 거의 빵원 있고, 대출을 2억 6천에 받았어요. 디딤돌 대출 1억 5천 받았고, 나머지 1억은 보금자리론 해서 받았습니다. 이 디딤돌 대출도 저희 아파트가 3억이 넘기 때문에 원래 3억 이하만 받을 수 있는 대출이에요. 제가 이제 결혼을 안 했으면은. 근데 또 6개월 동안 가족을 부양하면은 디딤돌이 나온다 해가지고 저는 저희 아버지를 제 밑으로 내려가지고 6개월 동안 부양을 했고, 요런 게 되게 중요해요. 청약이든 디딤돌 대출을 받을 때 요런 뭐 6개월 전이나 요럴 때 좀 세팅을 해놔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를 좀 잘 알고 해놓으셔야 된다. 이런 걸 안 해놓으면은 대출 같은 것도 잘 안 나오고 하거든요. 저도 대출 잘 못해가지고 거의 한 달 정도 늦게 대출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디딤돌 대출 1억 5천을 대출 이자 2.4%로 받았고요. 이제 보금자리론 1억은 4.5%로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30년 갚아야 되고요. 뭐 쉽게 생각해서 매달 이제 이자하고 원금을 100만원씩 내는 거예요. 이제 30년 동안 100만원씩 계속 갚으면은 요 집이 제 집이 되는 거죠. 물론 제가 그 안에 뭐 로또가 당첨되면은 돈을 그냥 갚아버리는 거고. 그래서 저는 요 정도로 보시면 되고, 결국에 제 돈은 7천만원 들었고 나머지 2억 6천은 다 대출이다. 그래서 요거를 한 달에 100만원씩 갚으면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 중요한 거는 청약을 꾸준히 10만원씩 넣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청약을 할 때도 그냥 아무데나 막 넣지 말고 내가 될 만한 곳에 넣어야 된다. 내가 될 만한 곳에 넣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저는 여기가 그래도 좀 확률이 있지 않나 해서 넣은 거고 당첨이 된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청약을 넣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잘 알고 넣어야 돼요. 청약을 넣을 때 이제 가점 같은 걸 계산을 하거든요. 뭐 무주택 10년, 생애 최초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넣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달라요.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나 집 없는데 당연히 생애 최초지 하고 넣으면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생애 최초에 또 조건이 있는 거고, 또 무주택 같은 거 넣을 때도 나 30살인데 무주택 30년이지 하고 30년 체크하고 넣으면은 당첨이 되죠, 당연히. 근데 무주택 기간은 30살부터 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30살이면은 무주택 기간이 1년인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잘못 넣잖아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서 당첨이 돼요. 근데 결국엔 내가 잘못된 정보를 넣어서 당첨이 됐잖아요. 그럼 요거는 그냥 얄짤없이 탈락입니다. 탈락이 되면은 1년 동안은 청약을 못 넣어요. 요런 거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예비가 500번대까지 빠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게 다 잘못 넣어가지고 500명이 빠진 거거든요, 예비가. 저는 청약 넣을 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냥 듣고 넣는 것보다 내가 확실하게 체크하고, 내가 가점이 이거구나, 내가 이런 거야, 내가 생애 최초야, 이런 거를 잘 확인하시고 넣는 게 제일 중요하다. 잘못 넣으면은 1년 동안 청약을 못 넣고 그 기간 동안 진짜 내가 당첨될 수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못 넣으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잘 알아야 된다, 무조건. 누구의 말도 믿지 말고 본인이 체크하고 본인이 응모하고 본인이 어디를 들어갈지 판단하시고 하셔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내가 진짜 청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매달 10만원씩 넣으시면 돼요. 매달 10만원씩 넣으시다가 내가 어떤 청약이라든지 내가 이제 아파트를 살 여유가 된다, 그러면은 그때 알아보시면 되는 거죠. 한두 시간만 알아봐도 청약은 그냥 신청하기 쉬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청약통장에 꾸준히는 아니지만 조금씩 돈을 넣으면서 공공분양 이라는 아파트에 당첨이 됐고, 어쨌든 3억이라는 돈에 신축 아파트를 들어가기는 경기도지만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들어갔고요. 물론 저도 지금이 이제 시기가 맞아서 들어간 거지, 저도 조금 늦게 들어가거나 뭐 이러고 싶었죠. 왜냐면 요즘에 막 대출 이자도 높고 하기 때문에 뭐 집값도 뭐 올라간다 떨어진다 말이 많은데, 어쨌든 저는 무적에 실거주기 때문에 여기가 집값이 내려가든 오르든 상관없습니다. 제가 이전에 살던 집이 있거든요. 이것도 제가 영상으로 올린 게 있는데, 요 집에서 사는 것보다는 어쨌든 매달 100만원씩 30년 동안 갚으면 되니까, 제가 이제 유튜브 수익 같은 것도 200만원 정도 나오니까 200만원 나오는 거 100만원 갚으면은 또 100만원 남으니까 또 100만원으로 열심히 또 살면 되니까, 그런 느낌으로 아파트 분양 받아서 들어왔고요. 청약은 솔직히 운이죠. 운이지만은 내가 확실하게 어디를 들어갈 수 있는지 알고, 여기가 가능성이 있는지 여기가 가능성이 없는지
그런 건 알고 집어넣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가능성이 있는 단지면은 가능성이 있는 단지 안에서 또 인기가 없는 방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여기는 방이 3개인데 여기는 방이 2개야. 그래서 여기가 인기가 없어. 그러면 여기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당첨 확률이 올라가는 거고. 그런 식으로 조금 전략을 짜서 어쨌든 청약을 넣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결국에 저희처럼 돈이 없는 사람은 청약을 넣어서 당첨이 돼야 돼요. 어떻게든. 그러니까 돈이 없기 때문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은 청약을 무조건 넣어야 돼요. 돈이 없는데 청약도 안 넣는다? 그러면은 평생 아파트를 사기가 힘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청약을 해서 당첨이 돼야지, 청약을 안 하고 그냥 아파트를 생으로 살려고 하면은 대출도 잘 안 나올 거고, 청약이 되면 어쨌든 이런 디딤돌 대출이든 보금자리가 안 나오면은 집단 대출이라든지 뭐 이런 게 또 있거든요. 아파트 그 입주민들끼리. 그래가지고 조금 더 대출이 조금 편하게 나오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청약통장은 아직까지는 필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대로 해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들어왔는데 바로 청약통장 다시 만들었어요. 10년 뒤에 당첨될 수 있거든요. 뭐 그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청약이라는 게 정책이 맨날 바뀌잖아요. 이게 저한테 갑자기 좋게 정책이 바뀔 수도 있는데 이 10만원씩 청약통장 넣는 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만약에 내가 10만원씩 못 넣으면은 그냥 넣지 마세요. 나중에 돈 생기면은 한꺼번에 넣으면 된다. 2만원씩 넣어도 되는데 저는 2만원씩 넣는 것보다는 10만원씩 넣는 게 그래도 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제가 청약 당첨되고 제가 또 자금이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됐는지 얘기해봤고요. 이 영상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도움이 되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 혹시라도 제가 청약 당첨된 거 궁금해서 보신 분들 중에 청약 통장이 없으시면은 꼭 만드셔서 부으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학생이신 분들도 만드세요. 이번에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학생부터 만들면 더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꼭 만드셔서 10만원씩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약 도전하시는 분들도 잘 선택하셔가지고 당첨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에 나오는